안녕하세요. 한글로 쉽게 풀어보는 한글사주 성산입니다. 사주는 관심 없어도 삼재라는 말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삼재에 걸리면 8가지 대표적인 환난에 겪게 된다는 뜻인데, 깊이 있는 공부는 머리 아플 테니까 삼재는 욕심내지 말고 겸손해지자는 정도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장화야를 알아봤는데요. 일지와 같은 계절의 글자가 세월에서 들어오면 지장화 중에 하나가 되죠. 삼재는 연지를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연지는 띠를 의미하기도 하죠. 계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연지의 계절을 기준으로 다음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가 세월의 흐름에서 들어오면 망육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망육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지장화, 망육천은 모두 삼합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하는데요. 망육천에 해당하는 자리를 방합으로 바꾸면 삼재가 됩니다. 내가 연지에 봄을 놓았다면 해묘미 중에 하나를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말합니다. 봄 다음은 여름이죠. 여름에 해당하는 방합은 사오미입니다. 사오미 시기가 삼재가 됩니다. 25년을 4년, 26년 병원년, 27년 정민년입니다. 내가 연지에 여름을 놓았다면 인호술 중에 하나를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띠로 본다면 호랑이, 말, 개띠 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 다음의 계절은 가을이죠. 가을에 해당하는 방합은 신유술입니다. 신유술 시기가 삼재가 됩니다. 28년 무신년, 29년 기유년, 30년 경술년입니다. 내가 연지에 가을을 놓았다면 사유축 중에 하나를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가을 다음은 겨울이죠. 겨울에 해당하는 방합은 해자축입니다. 해자축 시기가 삼재가 됩니다. 31년 신해년, 32년 임자년, 33년 개축년입니다. 내가 연지에 겨울을 놓았다면 신자징 중 하나를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원숭이, 지, 용띠입니다. 겨울 다음은 봄이죠. 봄에 해당되는 방합은 임묘진입니다. 임묘진 시기가 삼재가 됩니다. 22년 임인년, 23년 계묘년, 24년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재를 겪고 있는 연지는 신자진입니다. 삼재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욕심내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본인이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어서 확인하고 또 직접 확인 자세를 가져야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재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흉살에 해당되니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삼재를 알아봤는데요. 삼재는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큰 흉살도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옵니다. 기회도 한 번 지나가면 12년이 지났어야 다시 기회가 오게 되니 시간 낭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행동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연지를 놓고서 흉사를 피하는 시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리를 알았다면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연지만 이런 공식을 적용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지를 놓고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차이점은 인생사 큰 일들은 연지를 놓고 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지를 놓고 보는 거고요. 큰 금액에 그래도 연지를 놓고 봅니다.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사건들을 연지에 놓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작은 사업이나 이사, 직장 등등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은 월지를 놓고 보게 됩니다. 건강이나 합격, 승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은 일지를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비밀 같은 일들은 시지를 놓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월지를 봐야 되겠죠? 월지의 해묘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같은 계절의 방합이 좋다 하겠습니다. 봄에 이사하는 것이 유력하다, 아주 유리하다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 계절인 여름에 이사는 삼재는 아니지만 삼재와 같은 타키가 스며들게 되니 피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칠 것인데 합격운이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일지를 보겠죠. 일지에 사유축, 가을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다면 가을에 시험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운이 나쁘다고 나오니 포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사주를 찾아보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삼재에 해당되고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운이 좋고 복 받는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겸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삼재도 피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거망동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복 받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 승산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겸손과 인내심으로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